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찾아봤던 어학연수 관련 정보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가고는 싶은데 뭐가 뭔지 1도 모르겠다. 정보 찾아보는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어학원과 유학원의 차이부터 어학원을 고르는 기준, 금액 비교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니 참고해서 멋진 어학연수 기획하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필리핀인가? 제가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필리핀을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액 때문인데요. 호주, 캐나다 등으로 영수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심한 편이죠. 그래서 저도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요. 동남아 중에서도 한국인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필리핀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학원과 유학원. 처음 어학연수를 알아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어학원과 유학원의 차이였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뭐라는 건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학원은 현지에서 영어를 공부하게 될 기숙학원, 유학원은 한국에서 현지 어학원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에이전시, 즉 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지 어학원에서 다양한 나라의 유학원과 제휴를 맺어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현지 어학원에 등록하시는 것보다 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해 등록하는 게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어학원 관련 정보도 유학원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유학원을 통해서 연수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어학원. 저는 필리핀 중에서도 세부에 있는 어학원을 주로 찾아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바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해외까지 왔는데 기숙사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기는 좀 아깝잖아요. 공부를 마치고 해변에서 수영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일수록 한국인도 많고 치안이 좋다고 생각해서 세부 쪽을 주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어학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정보를 좀 더 찾아보시고 비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가격. 이쯤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로 그것, 가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가는 거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고르고 싶었지만 나란 인간, 귀찮은 게 딱 싫어. 저는 여기저기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머리를 쥐어뜯다가 이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대략적인 금액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나오는 금액이 절대 최종 비용은 아니라는 점. 생활비, 비자 연장비 등 추가되는 비용이 많다는 거 꼭 고려해 주시고요. 혹여나 현지 어학원 사이트와 금액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학연수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점. 나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학원 비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설. 두 번째, 국적비. 세 번째, 선생님. 네 번째, 커리큘럼. 다섯 번째, 금액. 이렇게 5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시설이 좀 안 좋아도 커리큘럼 같은 수업 퀄리티가 높으면 된다. 혹은 금액이 좀 비싸더라도 치안이 좋으면 된다. 이렇게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두시는 게 학원 비교 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섯 번째로 제가 어학원을 고른 기준과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설. 저는 일단 안전하고 경비가 있는 곳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기숙사 컨디션이 비교적 좀 나빠도 무조건 안전한 곳을 고르려고 했고요. 제가 선택한 블루오션 아카데미는 24시간 경비가 상주하고 있고요. 매일 10시에 경비가 방에 와서 인원 체크도 진행하고 학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부 차량에 대해 운전면허증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 치안 부분에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국적비. 저는 일본인이 많이 오는 곳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영어를 공부하러 간 거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일본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인 친구를 사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와 함께 일본어 회화 실력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일본인이 많이 가는 학원으로 골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보통은 발음적인 문제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는 리딩쌤만 발음이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의 실력에 대한 후기보다는 성격에 대한 후기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내향적이라서 외향적인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그나마 말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기를 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커리큘럼.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영어 수업 외에 옵션 클래스가 많은 곳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블루오션 아카데미는 이력서, 면접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막상 가보니까 옵션 클래스는 신청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게 저는 옵션 클래스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금액.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도 금액적인 부분이 나 맞지 않는다면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블루오션 아카데미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돈이 들긴 했지만 제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사람 절대 오지 마세요. 는 사실 어그로고요. 이런 분들에겐 추천한다? 이런 분들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추천하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어를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있던 학원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 분들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정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일본인 친구를 사귀었거나 애초에 일본인 회화 실력도 같이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발음이 좋은 사람. 스스로 나는 발음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나 내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아직 입이 트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간혹 필리핀 특유의 발음을 갖고 계신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음 정도는 내가 알아서 걸러 들을 수 있다 하시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선생님 발음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 같다 하시면 오히려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게 발음적인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후에 스스로 시간을 내서 자습할 수 있는 사람. 사실 웬만하면 굿모닝 이것만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다들 친구 사귈 마음도 가득가득 하시고 영어로 말하고 싶은 마음도 만땅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외에 따로 본인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노느라 영어 실력이 많이 안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계속 영어로 프리토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문법적인 부분의 경우는 말하면서 배우기보다는 일단 지식으로서 습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킹이 되어야 더 쑥쑥 는다고 생각해서 평일 중에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 실력이 더 빨리 느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20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30대부터 60대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나이대 학생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학연수는 젊은 사람만 있을 것 같다거나 친구를 못 사귈 것 같다거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나이 상관없이 다 같이 놀러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나이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당장 고민 그만두고 바로 결정하세요. 다음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어학연수를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영어를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래도 기본 영어 혹은 중앙 영어까지는 되어야 수업이 훨씬 수월해요. 교재도 수업도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전부 다 100% 영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읽지도 못한다. 알파벳만 겨우 볼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사실 수업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빨리 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발음을 따라가는 사람. 앞서 추천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간혹 필리핀 특유의 발음이 조금 강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건 운이라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미드나 영어 콘텐츠를 보거나 할 때 발음을 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타입이다 하시면 좋은 발음을 걸러 들을 수 있는 귀를 먼저 기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외국인 친구에게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사실 여기 오는 대부분의 일본인, 중국인, 대만인 분들이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제 경험상 한국인 분들의 영어 실력과 발음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과 놀면서 영어를 배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써먹어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영어 잘하는 친구를 사귀면 해당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어학연수를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 제가 찾아봤던 정보들을 알려드렸고요. 참고하셔서 꼭 좋은 어학연수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